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퐁퐁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연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 며칠 전에 나온 기사네요. 한 5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이게 이분도 사실 퐁퐁난 케이스인데 그나마 좀 빨리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스윗한 법원이 이걸 인정 안 해주는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일단 기사 제목부터 볼게요. 혼전 순결을 지킨다더니 아내 반전 과거에 충격. 사기 결혼일까? 남자 A씨는 결혼 5개월 차다. 여자 B씨는 남자 A씨에게 종교상 이유로 혼전 순결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남자 A씨를 만나기 전에는 진지한 연애 경험이 없다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남자 A씨는 여자 B씨의 생각을 존중했고 여자 B씨가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전 순결인 거를 존중했고 이것이 정숙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별표 럴크한테 당한 건데, 그러나 신혼짐을 정리하다가 남자 A씨는 여자 B씨가 과거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게 됐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이 드러나 있다. 충격을 받은 남자 A씨는 여자 B씨의 지인을 만나 여자 B씨의 연애사를 캐물었고 여자 B씨가 전 연인과 사실상 동거하는 사이였으며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들킨 것만 오픈한 걸 수도 있죠. 뭐 과거에 한 10명이 있었는데 들킨 거는 1명이니까 하나만 오픈한 걸 수도 있죠. 자, 남자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B씨와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밑에가 이제 해설인데 황당합니다. 과거 연애사를 전부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도 어렵다. 그러면 각하된다는 거예요? 자,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배우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결혼 전 연애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뭐 이분한테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이 법이 그런가 봐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 다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변호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상적인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런가 보죠, 판례가.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남자 A씨는 B씨의 생각을 존중했고 혼전 순결을, 그리고 여자 B씨가 정숙하다고 느껴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혼전 순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본다면 결국은 신뢰가 깨진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결혼 결심의 사유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스윗한 법원들은 여자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각하하겠다는 거잖아요. 야, 참 좀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대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법원의 판단들이 너무 여자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연애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가 하는 거죠. 하지만 결혼은 최종적으로 남자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계속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게 되면 남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기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겠죠. 저는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도 법원이라고 봐요. 나중에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남자한테 너무 불리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양육권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불리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혼인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도. 예,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젠 퐁퐁이 형들을 보면 동정심이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거를 받아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분노심이 차오르고, 같은 남자지만
주먹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플로우를 거쳤어요. 저도 처음에는 동정심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니 호의를 베푼 사람이 뭐가 잘못이냐, 그거를 악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고 할수록 이거는 저번에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구로다 가스 히로시 말이 맞아요. 즉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여자들 공주병에 대해서 그걸 받아준 오냐오냐한 남자들이 원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지금에는 이거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게 됐고, 그래서 글 쓴 분 말씀처럼 저도 과거에는 동정을 했지만 지금은 동정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의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분들도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목소리를 좀 같이 내어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퐁퐁이들은 매트릭스에서 안 깨어나는 게 시한부 인생에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분께서 이제 퐁퐁이 형들을 보면 설경구 씨가 주연을 했었던 박하사탕이죠, 영화 제목이 나 돌아가고 싶다, 그게 많이 떠오른다고 하시던데,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터스텔라.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일종의 그거죠. 여기를 어떻게 보면 치환하면 퐁퐁이는 지구를 떠나 우주를 떠돌다 모종의 원인으로 5차원의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 본인이 럴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과거의 장면을 목격한다. 퐁퐁이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No, no, no 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었다. 인터스텔라도 많이 떠오르네요. 퐁퐁이 형도 사실 돌아가고 싶은데 참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매트릭스에서 안 깨어나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의 어떤 정신건강에는 좋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깨어나게 되면 그들은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괴로웠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국가가 망하든 말든 혼자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저는 좀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 지금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지금 우리 그 학계 출산율을 보면 지금 2분기에 0.70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0.72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올해 전체 0.7이거나 아니면 0.7 하나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은 아마 0.7을 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해.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제가 며칠 전에 말했던 무정부 상태의 통일 직후의 동독이랑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지금 출산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많은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내전 중이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특히 남자들이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보면 지금 중국, 일본, 한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은 먼저 그거를 겪었죠. 먼저 초식화되고 저식화되고 지금은 이제 사또리 세대죠. 그리고 중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탕핑을 하죠.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칭하는 말이 특별한 거는 없는데 대표적인 게 하여튼 뭐 비슷하게 흘러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했고 이제는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한국하고 중국인데 속도를 보면 아니 중국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의 그래프가 1990년부터 2022년도까지 중국하고 일본의 학계 출산율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일본이에요. 2005년도에 1.26이었다가 반등하고 다시 1.26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2017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1.8 이상이었는데
5년 만에 1.07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1.8이 넘었던 나라가 5년 만에 1.07을 가면 야 지금 떨어지는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랑 비슷할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낳자는 산하 제한 정책을 썼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후폭풍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한국보다 중국이 그 성비 비율에 있어가지고 남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남자 청년들이 거기는 지창금 문화가 있는데 여자들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른대요. 중국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여자들이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기 힘들고 또 더군다나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이 장난 아니래요.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청년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탕핑족이라고 합니다. 방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천장만 보고 있는 탕핑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우리나라도 걱정이고 중국도 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약간 우려되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올해 하반기에 아마 결정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E9 비자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좀 열 거예요. 문호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랑 가까운 아시아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청년들은 들어와 봐야 우리하고 동화가 안 됩니다. 중국은 어디를 가든 자기들끼리 뭉쳐요. 하교화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민 받으면 안 돼. 얘들은 융화가 안 되고 결국은 오히려 몇 년 정도 있다가 오히려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퐁퐁이 형들 힘드시겠지만은 어떻겠습니까? 뭐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죠. 버티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목소리는 좀 내주세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뭐 집에서는 목소리는 안 내더라도 밖에서라도 좀 이런 목소리를 조금 내주면 좋지 않겠냐. 인터넷상에라도 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